자,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 예고만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고한 대로 현대시 오늘 1, 2 진행할 겁니다. 1, 2 진행할 거예요. 네 작품, 시문학 작품, 현대 시문학 작품, 네 작품 설명할 거고요. 그 네 작품 중에서는 뭐 시험 범위 들어갔던 친구들, 배워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성애꽃 같은 경우. 그날이 오면 상동고에서 하지 않았나? 그쵸? 상동고 했었죠? 그날이 오면?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카톡방에서 예고한 대로 초반 부분에서 화자 잡고 그 화자의 상황, 화자를 둘러싼 외부 세계, 화자가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잡기로 했었죠. 그쵸? 그것대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대시의 1에 수록된 건 시문 작가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작품과 나 작품은 그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고 하는 두 작품이 이제 수록이 됐었죠. 이거 제목부터 본 다음에 보기 박스 외적 근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어요. 현대시에서 제목의 의미는 중요하죠. 제목 파악하는 건 중요하죠. 뭐 잡을 수 있어요? 그날. 그리고 그 그날이 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된 표현이 제목으로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 그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날이기에 그 그날이 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가정한 그날이 오는 상황을 가정을 했고, 그날이 오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안점을 둬야 될 그런 감상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작품에서 그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문제 보기 박스 통해서 먼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박스 보면 3번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며 이상적 미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그쵸? 겪었던 시련과 고통.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간절한 염원의 대상이고 이상적 미래예요. 가작품 같은 경우는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그날 광복의 상황이 이루어진 그날. 왜? 제목에서도 가정한 게 그것이었잖아요. 그쵸? 그날이 오면, 그쵸?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누가? 화자가. 그쵸? 그럼 화자는 적극적인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희생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이제 활용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해당 작품에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날은 광복의 그날이고요. 그 광복의 그날이 오면 화자는 그 광복의 그날이 오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지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볼게요. 그날이 오면 뭐 나왔어요? 어디서 봤어? 제목에서 봤었죠. 그쵸? 그 제목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 사용되긴 했지만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 무슨 효과? 운율형성, 의미 강조였었죠. 그쵸? 그러면 그 광복의 그날이 오면 그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반복.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이 산이 춤을 출 정도로 어떠한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산도 춤을 출 것이다. 그 광복의 그날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날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수서법을 사용해서? 의인화, 의인법, 그리고 과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의인법과 과장법을 통해서. 1연의 3, 4행 잘 볼래? 이거 무슨 의미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 죽음을 가져와주기. 그냥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날이 오면이에요 결국. 그렇죠? 근데 그날이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꾸며주고 있어?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라고 하고 있어. 적어도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친다라고 하는 거, 그날을, 광복의 그날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한강물이 뒤집힌다는 거, 용솟음 친다는 거 굉장히 역동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변혁이 이루어지는 왜냐면 지금 뭐니까? 어떤 시대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변혁의 시기일 테고 그러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쨌든 광복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광복의 그날이 이 목숨, 누구의 목숨? 화재의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결국 그날이 오면 와주기만 한다면 그 광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만 한다면 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표면적 화자 나왔네요. 그렇죠? 표면적 화자 나왔고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종 치는데 머리로 하면은 뚝배기 깨지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종을 치고 싶대. 왜 종을 친다는 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요? 무언가를 알리는 역할과 기능을 하죠. 그 광복이 찾아왔음을 나의 만약에 그 종을 치는 어떤 도구가 없다면 저 까마귀들처럼 나의 머리로 들이받아서 이 기쁨을 이 환희의 순간을 우리 민족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희생해서 알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이거 너희 이 설화 알아요? 뭐 옛날에 뭐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에서 막 나오는 거긴 한데 응? 머리카락 꽂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뽑는다고? 아 그건 머털도사고요. 그건 머털도사. 그건 아예 다른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우리 전통 설화에 대해서 그렇게 애니로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만화로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 저 까마귀들이 희생을 해서 자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인가? 아무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종에다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렇게 부딪혀서 종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전통 설화를 차용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까마귀들처럼 그렇게 종을 울렸던 까마귀들처럼 나의 몸을 희생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 기쁨의 순간, 이 광복이 찾아왔음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적 화자가 까마귀가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죠. 비유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뭐 사용함으로써?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 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광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그래도 내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막 분수처럼 막 흐르고 있어도 나는 기뻐서 죽을 거다. 그럴 것이기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여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한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왜? 광복을 맞이하고 내가 그것을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에게 알리고 내가 그 순간을 맞이했고 그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죽어갈 테니까 그 어떤 한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서리법이 사용됐죠. 그래서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 의인법도 얘기했고 뭐 과장법도 했고 지금 서리법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데 직위법도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 그 수사법을 사용한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자, 이거 뭐예요? 감탄사를 사용한 이유가 뭐야? 지금 그날이 오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그날이 와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광복의 순간을 맞이할 때의 시적 화자의 내면과 감정과 정서를 뭐 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죠. 무슨 저거죠? 영탄 저거죠. 좋아요. 감탄사를 사용해서 영탄 저거조를 사용하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영탄법이죠. 그렇죠? 그날이 와서 조국 광복의 날이 와서 6조 앞, 저 6조라고 하는 게 너희 한국사 배운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병조, 호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관청들이 옛날 그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왕궁터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경복궁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뭐 관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무튼 여기 광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6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 미어질 듯 하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그날이 와서 내가 육조합 이 넓은 길을 막 울면서 뛰면서 막 뒹굴어. 이거 무슨 내면에 기반한 행위들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한 걷잡을 수 없는 나의 그 기쁜 내면에 따른 이 온갖 행위들을 하더라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 터질 듯 하거든 이걸 표출하거나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할 거죠. 그쵸? 근데 어쨌든 지금 기억 뭐 됐어요? 넓은 길 뭐 됐어요? 기호화됐죠? 문제화되었죠? 그러면 그 기억, 문제화된, 기호화된 그거 의미 파악하고 가야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 기억이라고 기호화된 그 시어, 기본적으로 뭐예요? 뭘 나타내는 표현이야? 장소 좋아요. 공간. 무엇을 하는 공간이에요? 울며 뛰며 뒹구는. 이 기쁨에 의해서 울며 뛰며 뒹구는 공간이에요. 그 의미로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기쁜 내면에 의한 행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돼요? 이어질 듯 하거든. 잘 드는 칼로 이 몸, 누구의 몸이겠어요? 화자의 몸은 자신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행동할 거야?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그 넘치는 기쁨이 더 이상 울며 뛰며 뒹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 표현되지 못한다면 나는 칼로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둥둥둥 치면서 뭐 할 거야? 광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즐깁시다.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넘치는, 미어 터지는 그 기쁨을 표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북을 만드는 행위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가죽을 이용해서 북을 만든다는 건 그러한 기쁨을 표출하는 행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렁찬 그 소리, 어떤 소리? 그 행렬 앞장서서 그 북을 치는 그 조국 광복을 맞이하는 기쁨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듣는다는 건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광복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다?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어떻게 감겠다? 편안히 감겠다. 조국 광복을 만나고 이렇게 눈을 감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기쁨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조국 광복의 그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굉장히 격정적인 어조로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심훈 작가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죠? 자, 가보자.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만 판단 내려볼게요. 1번. 가는 구체적인 지명 제시,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군. 자, 구체적인 지명 제시하셨어요? 네. 뭐? 종로. 그리고 삼각산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삼각산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무슨 산일까요? 지금 지명에 따르면? 삼각. 부산. 한라산. 온갖 산이 다 나오겠네. 금강산?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북한에 있는 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북한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 줄게. 고전 시가에서 삼각산 나오잖아. 북한산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있다고 했어 방금? 서울에 있다고 했죠? 그럼 서울을 생각한다는 건 수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수도는 누가 살아요? 그래서 임금 그리워하는 소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소재로 쓸 때도 있어요. 고전 시가에서 기본적으로 북쪽, 뭐 목멱산, 삼각산, 북한산, 한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북쪽 얘기하는 거, 특히나 유배 가사에서, 유배 보통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그 상황 속에서 북쪽을 쳐다보는 건 누구 있는 곳 보는 거예요? 임금 계신 곳 보는 거. 기본적으로 임에 대한 연군 지정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그 북쪽 또는 서울에 있는 그런 자연물 나타내는 거, 표현되는 거,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예요. 참고. 어쨌든 가는 지금 종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삼각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지명이니까. 오케이? 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그쵸? 가와 달리 화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거 비유적 표현 활용해서 화자의 행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 뭐 있었어요? 뭐와 같이 까마귀처럼 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종에다가 그냥 들이받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가와 달리 앉아. 가 계절적 배경 활용, 작품 전후방의 애상적 분위기 형성. 슬퍼. 그날이 오면 참으로 좋겠다를 말하고 있는데 애상적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않죠. 그리고 계절적 배경도 사실. 가 명령의 어미를 활용하여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자, 일단 이 말 하려면 명령의 어미를 활용해요. 청자, 듣는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일단 청자가 가작품에서 설정되어 있습니까? 누군가를 청자로 설정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취하고 있어요? 아니죠. 가 청각적 이미지 어때요? 종 울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청각적 이미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후각적 이미지는? 딱히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1번. 만? 그래요? 기억은 무슨 공간이었어? 육조합 넓은 길, 화자의 그 주체 못하는 그 기쁨을 온갖 나뒹구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 지문이 그 기억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감정을 발산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뒹굴었는데 그 뒹구는 걸로 자신의 넘치는 그 미어 터지는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뭐 했다고 했으니까 행렬,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서 북을 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감정을 발산하는. 나머지 것들은 기억? 다른 거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결정적인 후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3번. 제발 가에서 탑이 나와라. 안 나와요? 가의 오면과 오면은의 변주. 오면과 오면은 변주예요? 왜요? 변주가 뭔데요? 살짝 바뀌어서 다시 한번 연주하는 거 변주였었죠. 그쵸? 은이 추가됐으니까 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와주기만 한다면 이것도 어차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와주기만 한다면은 결국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가정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어져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가정의 상황이 실현되기 염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 결국 뭐 했으니까? 변주해서 결국 뭐 했으니까?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염원하는 마음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에 기뻐서 죽싸움에 한이 남지 않는다는 것, 거꾸로 져서 눈을 감는다는 것, 화자의 내면을 죽음 같은 극한 상황을 결과에 표출하고 있다는 것, 보기 박스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3번은 나고, 4번은 가.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격정적 어조,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의지. 결국 그 종을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뚝배기가 터져가면서 화자의 그래서 자기 희생이죠. 그렇죠? 가의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행렬의 앞장을 선다는 것은 행동 수행의 적극성 그거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 나에서 판단이 되었네. 그렇지? 나작품 가보자. 자, 나작품 제목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뭐 잡을 수 있어? 좋아요. 나도 노래 잡긴 했어. 일단 내가 글씨체를 바꿔봤어요. 자, 어쨌든 노래 잡아볼 수 있겠죠? 노래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각적 이미지가 느껴지긴 하네. 그럼 시적 화자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노래에는 주제가 있죠. 그렇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불러요? 산상, 산 위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 가볼게요. 화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그렇게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시적 대상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화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을 인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과거. 난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울어왔는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어요. 쓰기 이론만 잘해. 근데 어디에서? 산에서, 높은 산에서 고목에 기대어, 낡은 고목에 기대어 그 낡은 고목에 그렇게 의지한 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홀로 긴 밤, 그 긴 밤을 나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근데 나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 홀로 그렇게 긴긴 밤 속에서 긴긴 밤을 난 도대체 그 긴긴 밤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적 또는 어떠한 시간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긴 밤. 어둠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어나 점 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그 진정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의 진정한 이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 인식과 성찰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가작품, 나작품 우리가 보기 박스에서 외적 근거 봤을 때 기본적으로 둘 다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그러면은 이 긴 밤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현실 인식이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겠어? 광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겠지. 그치? 하지만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쵸? 뭐예요? 역시 영탄적 어조. 그래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일단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탄적 어조로서. 그게 선택 지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실현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 실현하는 방법 세 가지 뭐 있어요? 영탄법은 뭐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영탄법이고요. 그 영탄법은 뭘 사용하는 거? 감탄사, 감탄형, 종결어미, 뭐뭐구나 같은 거. 방금 말한 대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 서리법.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는데, 의문문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진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답이 뭐여야지 영탄적 어조가? 기본적으로 영탄적 어조가 뭐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의 감정 표출이라고 했어요. 의문문을 사용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서리법인데 그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서리법이라고 해서 다 영탄적 어조 아니에요? 오케이? 세 번째 방법 뭐예요? 감탄사 사용하는 게 영탄법이고요. 돈호법, 어떤 대상 부르는 거, 그쵸? 부르는 거. 그리고 그 부르는 행위에 또는 그 부르는 대상의 이름에 시적 화자의 그 처절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 영탄적 어조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한 게 영탄적 어조가 뭐예요? 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 건 감정 표출하는 그러한 어조인데 그 수사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서리법이자 감정 표출. 그럼 이거 뭐예요? 영탄적 어조가 된다고. 오케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 서리법이라고 무조건 영탄적 어조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사실 문학 개념어 막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좀 저학년 때 배우는데 그때 그게 뭔지 정확히 배우기는 해야 돼요, 사실. 어쨌든 감탄사 사용했어요. 영탄적 어조겠죠, 그렇죠? 네.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내가 일단 초반 부분에서 해당 연의 초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 뭐 잡을 것 같아요? 지금 2연에서. 왜요? 그리고 방금 1연의 시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배경이 뭐였어? 긴 밤이었어. 밤 어둠의 이미지였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대비되는 밝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시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시간적 배경이 설정이 되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뭐 시켜야 돼? 너희는 시상의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접속 부사들 뭐 그러나라든지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나와서 시상의 전환을 하는 건 사실 쉽죠. 이런 걸로도 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가 정서가 우울했어? 좋았어요? 우울했어요? 뭐 시켜볼 수 있겠어? 이제 전환시킨다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시들은 핏줄. 이거 누구의 핏줄? 화자의 핏줄이 지금 시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시적 화자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우울하게 살아왔으니까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근데 그 생명력을 잃은 그 핏줄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 왜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긴 밤 속에서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가장 깊숙한 그 한복판까지 뭐가 은은히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뭐겠어요? 광복의 소리겠지. 맞니?
돼요. 네.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 그네. 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뭐가 보인다? 꽃다운 하늘이 보인다. 어떻게 그려진다? 이 현실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전환됐으니까. 그래서 해당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시상이라고 하는 거 초반에 잡았는데 뭐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잡았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는지 캐치하는데 이런 요소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연습하기 좋은 작품이라고도 여겨져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쭉 뭘로 그냥 시적 화제의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로 읽으면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로 읽으면 되긴 해요. 그게 시상이죠, 그죠? 내 영혼의 촛불로 그간 어둠 속에 날개 떨던 날에는 날개의 옛 고어죠, 그쵸? 날개 떨던 샛별아 숨으라.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그간 어둠 속에서 날개를 그렇게 떨던 샛별아 숨으라. 촛불이라는 시어 밝음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샛별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 어둠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두려워 그렇게 날개를 떨던 그 약한 날개를 떨던 두려움에 가득 찼던 샛별아 그 밝음으로 숨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까 선택지문 생각나지 않아요? 청자를 설정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 환히 트이는 이마 위. 자, 앞에서 분명히 우리 지금 시적 화자의 또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상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렇죠? 환히 트인다. 뭐 동트인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떠오르는 햇살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참고로 그 문제 중에서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라고 하는 해석 그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한 선택지문이 답입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이거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야? 떠오르는 햇살이 그거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부정적으로 표현됐었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그럼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돈다는 거 이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잊었던 피리의 가닥을 더듬노니 피리의 가락 뭐겠어요? 흥겨운 가락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가락일 거야 아마. 그간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저런 우리 민족의 피리의 가락, 우리 민족의 흥, 정서, 혼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그것들 듣지 못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들려온다라는 거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새들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불러. 이제 마음껏 노래 불러. 평화로운 시대가 왔어요. 사슴과 토끼 다 지금 새, 사슴, 토끼 다 자연물들이고 이거 어느 땅에 사는 자연물들이야? 우리 땅. 우리 한반도 땅에 사는 그 자연물들이고 동물들이고 그렇죠? 연약한 존재들, 약한 존재들, 순수한 존재들인데 얘네들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 사양하라. 사양하라 뭐냐면 서로 양보해라요. 자, 지금 일제가 끝났죠? 그럼 일제가 끝났으면 이제 뭐 어떠한 미래가 예상이 되겠어? 어떠한 미래가 이제 천천히 계획되겠어? 이제 드디어 본연의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 민족의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텐데 우리 민족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민족으로서 융합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높디 높은 산마루 앞에서 1연에서 나왔던 구절인데 맑은 바람 속에 이제 이 산마루에서 뭐 느껴? 원래는 낡은 고목에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못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맑은 바람 그 자연 산 위에서의 그 맑은 바람 자연의 바람들 물씬 느끼면서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제 이상적인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적 화제의 모습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작품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였습니다. 가볼게요. 문제. 이거 후보가 뭐였어? 1번. 나의 구체적인 지명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후보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나 명령의 어미 활용된 건 나밖에 없었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 샛별한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 화자가? 내가 너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겠다. 그가 일제 치하 속에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두려워했던 민중들아 이제 나와 함께 이 밝은 아침을 맞이하자.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치? 청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나 작품은 뭐 마지막 부분에서 그 토끼 뭐 새 뭐 그것들을 사슴 후각적 이미지 사용했죠. 향기로운 쌀이순 그쵸? 니은 뭐였어? 산마루. 산마루.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산마루였어? 그 높은 1연이었어 마지막이었어? 이제 1연에서의 산마루. 그러면 거기서는 분명히 시작하자 낡은 고목에 기대어서서 못에 박힌 채 기대어서서 그렇게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갈구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인생과 이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드러냈었죠. 그쵸? 후보가 뭐였어? 2번 화자가 혼자서 부정적 현실을 감내해온 공간. 그쵸? 어둠 속에서 홀로 그렇게. 자, 1번 선택지문 나 어때요? 나가 없네요. 그쵸? 패스. 2번 선택지문 나 없고 3번 선택지 볼게요. 시드른 핏줄과 환희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다 스포했었지. 그치? 어쨌든 시드른 핏줄과 환히 트이는 이마 대비죠. 분명히. 시드른 핏줄은 분명히 생명력을 잃은 모습이고 환히 트이는 이마는 이제 밝음이 찾아오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와 강점기 이후 찾아온 광복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4번 나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차분하면서도 다소 냉담한 어조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대한 울분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겠군. 이미 그 부분에서는 10월 상달의 꿈과 같은 게 뭐였어요? 햇살이었어요. 햇살. 그쵸? 햇살. 일제강점기에 대한 울분이라고 하는 저 부정적인 표현을 저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꿈만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 맑은 바람 속에 옷장을 달리며 홀로 무엇을 기다리는 모습, 화자의 모습이겠고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지사적이 뭔지 알아요? 뜻을 지닌 선비예요. 그래서 지사적인 태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현대시 1 무슨 작품이었지? 우리 무슨 작품이었지?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과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에 해당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좀 마실게요.